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책이 뭔가 정답같이 느껴져요. 잠자리를 정리하라, 명상을 해라,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해라. 저렇게 하면 뭔가 나도 타이탄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해 올데이 비즈니스 워크숍 판에서 했던 제 유료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한 인생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 번뿐인 제 인생이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저 왼쪽에 새 그림을 보시면 아이를 키우면서 공동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뭐 물건을 팔게 되고 이랬던 시절에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제 모습은 제가 이제 신사임당님이 진행하시는 채널에 나가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라이크솔이라는 브랜드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줄을 서서 저희 브랜드 제품을 사가고 모교에 이제 대학 강의에 초청을 받고 이러는 제 삶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무언가 특별함의 영역으로 가는 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인생 그래프에서 이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평범함까지 오는 데에도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 노란색 그래프가 시작되는 저 시작점에 있는 시절의 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저는 찌질한 시절의 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찌질하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를 그 찌질했던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서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되게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의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사고도 되게 좁게 할 수밖에 없고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 돈이었어요. 당장 돈을 벌어야 하고 그다음에 당장 이 일을 해서 내가 뭐 한 달에 4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으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 삶은 어떤 미래의 어떤 거창한 계획이라든지 큰 숲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시절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보니 자존감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자격지심이라는 게 상당히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어요. 제가 인생에서 저라는 사람의 바닥을 보게 되는 경험이 2번 있더라고요. 하나는 연애하면서 저는 제 바닥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스스로 나는 되게 정말 쓰레기 같다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그것들이 제 감정 기복으로 이렇게 표출되면서 제가 남 PD를 진짜 못 살게 굴던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저희 남편이 이제 교직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교직원 최종 면접을 앞둔 전날에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한테 이제 그때 당시 남자친구한테 막 헤어지자고 막 협박하고 다행히 그 면접에 합격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떨어졌으면 20대 중후반이 제 찌질함의 완전 최극치였는데 막 친구들끼리 막 스드메 막 예약하고 그다음에 막 예식장 막 보고 신혼살림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결혼을 하려면 사실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생에 왠지 난 결혼도 글른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서 축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친구들이랑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차라리 내가 그 모습을 안 보는 게 내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자리가 있어도 계속 피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나를 이제 혼자 고립시키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은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특별함으로 가는 밑받침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같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대걸같이 좋은 집 아니면 뭐 명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어쨌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내 수준 하에서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내 수준 하에서예요. 적어도 내가 누구보다는 뒤처지지 않는다 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관계와 삶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 여유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 태도에 있어서 유연함이 있어야지 내가 무언가 큰 숲을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발돋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 찌질한 시절을 넘어서 이 평범한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눈과 귀를 닫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희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장 테두리에 이렇게 곰팡이 쓴 집 안에서 살면서도 저는 항상
세바시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바시를 항상 보면서 세바시에 나온 사람들과 그 곰팡이 핀 천장 아래서 그 세바시 영상을 보고 있는 나와의 격차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어쨌든 나 이거 안 봐. 이 사람들이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은 여기까지지 라고 폐쇄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의 수용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삶이 찌질할지언정 내 수준을 낮추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며칠 전에 그 스타 강사로 유명하신 이지영 씨가 비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이지영 씨와 비 씨와 저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잖아요. 그 이지영 씨도 엄청 가난한 집에 살았대요. 이지영 씨가 나는 근데 언젠가 잘 될 사람이라는 뭔가 그런 이유 모를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비 씨가 막 너무 공감하면서 자기도 학창 시절에 나는 언젠가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뭐 싸움하거나 이러면은 그 자리에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뭔가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데 근데 나 언젠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제가 연애를 진짜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나중에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뭔가 어떤 나의 연애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을 대신 인정해야 돼요. 이런 게 내 삶이 아닐 거야. 막 계속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가난은 그 가난을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는 가난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현실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되냐면은 그 현실에 직시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찌질하면서 평범함까지 오기까지도 저는 정말 10년이 훨씬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평범한 단계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세이브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특별함으로 넘어가려는 도약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하다는 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또 첫 번째는요, 사람의 확장성이 되게 커져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과거에는 제가 찌질하던 시절에는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돈이 가장 큰 기준이고 절대값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주는 행복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을 것인지를 선택할 때 단순히 돼지고기는 저렴하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야지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식성에 따라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인데요. 찌질하던 시절에는 가진 게 얼마 없다 보니까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것들을 실패했을 때 오는 좌절감들이 정말 컸어요. 뭔가 그 하나를 실패하면 그것들을 내 삶 전체가 다 부정당하고 내 삶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엮여지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사람의 확장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간과 동시에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무언가를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그 사건 자체의 실패지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분리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있어서 상처를 안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특별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 아시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정말 뭐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았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 되게 하라고 하는 게 정말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책이 뭔가 정답같이 느껴져요. 잠자리를 정리하라, 명상을 해라,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해라, 찬물 샤워를 해라. 저렇게 하면 뭔가 나도 타이탄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타이탄의 특징은 결과적으로는 남들처럼 하지 않았고 남들처럼 살지 않은 것에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처럼 살려고
S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지, 그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없지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결국에는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이탄들은 이 메타인지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무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썼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서 타이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나만의 타이탄의 도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요, 모두 각자가요, 저마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누군가는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일 뿐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잘 뾰족하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모두 각자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아주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었던 만약에 경험이 있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탄의 도구는 열심이었어요. 열심. 40만 원 받을 때도 100만 원 받을 때도 반찬을 팔 때도 그렇고, 저는 그냥 제가 앞에서 제가 해야 되는 일에 항상 열심과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팔았던 김 부각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김 부각 언제 살 수 있어요? 그 김 부각 좀 팔아주세요. 피드백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돌김, 파래김, 곱창김, 일반김부터 해서 김, 시중에 나와 있는 김을 다 사요. 쌀을 다 갈아서 풀을 쓸지, 반만 갈아서 풀을 쓸지, 안 갈고 풀을 쓸지, 여러 그 풀을 쓰는 방식도 다르게 해요. 잘라서 튀기면 좋을지, 아니면 이것들을 통째로 튀기면 더 좋을지.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김 부각과 그냥 어디선가 레시피를 보고서는 이렇게 하면 맛있대라고 해서 만들어진 부각에는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알 수 없는 한 끗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타이탄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내가 잘하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일을 키워나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있죠. 여자는 저고요.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저희 남PD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숨만 봐요. 숨만. 뭔가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람의 어떤 디테일한 감정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봐요. 근데 대신 저희 남편은 엄청 꼼꼼하고 성실하고 정말 하루하루 이 나무를 심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이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일을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하는 일도 못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탄의 도구는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를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지막은요, 바로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에 TV를 보는데요, TV에 신사임당이 나왔어요. 근데 신사임당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사임당 이분은 저의 대학교 직속 선배님이시거든요. 제가 05학번이고 이분이 04학번 주선배님인데, 그 TV에 나와가지고 당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미 신사임당은 구독자 한 3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 경제 유튜버였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나는 못해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만 벗어나도 저 사람이 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특별함의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준, 사실 신사임당님이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은인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나의 가장 찌질한 역사가요, 결국에는요, 가장 비싸게 팔려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너무나도 공평합니다. 나는 내 이런 이 과거의 이 비참한 이 과거들이 어느 순간 내가 만약에 힐링 캠프 같은 데 나가면은 이 얘기 난 꼭 얘기할 거야. 이거는 나의 아주 값진 에피소드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사실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사니까 그 상황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가장 찌질하고 가장 못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지나고 보면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가장 값진 스토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직 찌질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 삶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젠가 그 상황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더 결국에는 비싸게 팔리는 경험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고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평범한 삶을 지나 우리가 특별한 인생으로 내 삶을 세팅하는 그날까지 나만의 도구를 찾아서 우리 같이 끝까지 건승하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